아, 이제 여러분 3학년 과정에 들어왔네요. 3학년 1학기 과정이고 지금 여러분 1학년이잖아요. 내년에 거의 고등학교 과정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충분히 들어가요. 자, 가봅시다. 일단 실수와 연산, 상식, 곱셈과 인수분해, 방정식과 함수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단원이 일단 가장 핵심이에요. 앞에 있는 1단원과 2단원이 3단원을 다루기 위해서 등장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이 3단원과 4단원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개의 단원이 완전히 별개는 아니에요. 여기서 함수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방정식을 잘 다루어야 된다. 자, 한번 가봅시다. 실수와 그 현상. 자, 여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쓱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넓이가 4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를 2번 곱하는 거고, 그때 넓이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담비야, x가 얼마야? 그렇죠, 2다. 근데 우리가 음수라는 개념으로 배웠잖아요. 만약에 여기 땅이 아니었다면 x값은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간단히 x제곱은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방정식이 뭐냐면 어떤 식이 있는데 x값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고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 하잖아요. x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은 4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근데 x에다 1을 넣었더니 이제는 4하고 4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정식을 이미 배웠습니다. 1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1차 방정식 뭐야? 여기는 이 녀석이 2차가 아니고 1차일 때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단원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방금 우리가 여기서 뭘 관찰했냐면 뭔가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x값이 몇 개라는 걸 관찰했어? 2개라는 걸 관찰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x값이 뭐랑 뭐가 있을까? 3하고 마이너스. 그렇지. 3하고 마이너스 3 두 개 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이렇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을 뭐라고 불렀냐면 근 또는 해라고 불렀잖아요.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근이다, 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x값을 구하게 되면 이거는 방정식을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해봅시다. 이제 만만하죠 아직은. 문제가 생겼어요. x를 2번 곱했을 때 3이다 이거지. 이제 요걸 생각해보면 무조건 x값이 뭔가가 있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걸로 x에다 뭔가를 곱했는데 2개를 똑같은 걸 곱했는데 3이 되는 게 있다 이거지.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그 생각들로는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뭔가를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아까 이게 뭔가 쉬웠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지. 오케이? 뭐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뭔가를 제곱해서 5가 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거지. 그럼 아까쯤에 우리가 배웠던 이것도 뭔가를 제곱했더니 4가 됐다. 이것도 방금 했던 그 약속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관찰했잖아. 여기는 x값들은 몇 개씩 등장한 거였어? 2개씩 등장했었잖아요. 아까쯤에 양수의 값 하나 등장했고 음수의 값이 하나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요거고 요렇게 넣어도 된다. 아 이렇게 2개씩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0 같은 건 어떻게 돼? 0은 양수하고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은 그냥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율은 뭔가를 제곱해서 3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약속이야. 수학적 약속이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됐냐? 그럼 이놈은 그냥 이놈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요거를 제곱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이걸 어떻게 본다고? 제곱근. 여기는 뭐 숫자 3이잖아. 그러니까 제곱근 3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라고 있는 거야? 제곱근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는 양수라는 게 생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 3이고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음의 제곱근 3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서양에서 이걸 루트라고 표현해요. 루트는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너가 어디서 왔냐? 너의 뿌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너의 뿌리는 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이게 뭐라는 걸 알고 있어? x값이 2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랑 같은 거야? 양수인 2랑 같은 거. 얘는 뭐랑 같은 거다? 음수인 마이너스 2랑 같은 거다. 이 두 개가 같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다시 한번 관찰해보자. 4라는 거는 뭐야? 2의 제곱이죠.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면 너랑 같아져?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가까이 있는 루트가 사라지면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관찰도 가능하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너하고 너가 서로 사라지면서 뭐가 된다? 안에 있는 5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야. 뭐라고? 뭐라고요? 다시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규칙들을 여러분 하나씩 관찰하면서 잘 안되면 써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다? 이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다? 뭔가를 제곱해서 9가 되면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 두 개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건 그냥 3인데요? 그렇지, 그냥 3이다. 이건 양수고 이건 음수잖아요. 너하고 너가 같은 거. 너랑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9라는 건 3의 제곱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세 개가 똑같은데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주어지면 너랑 같은 거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관찰이 가능하다? 이 루트 제곱근 안에 뭔가가 제곱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없앨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관찰하는 데. 됐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너라는 녀석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뜻이야? 다면 붙어요.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너를? 이게 뭐라고? 너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다고? 뭔가를 제곱해서 8이 되는 거는 이렇게 쓰기로 했다 이 말이지. 그 말은 여기 x의 자리에다 이걸 집어넣었을 때 그걸 제곱하면 8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걸 읽을 때는 제곱근 13이라고 있고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는 안에 있는 숫자가 퐁 하고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 다시 한번.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말인즉슨 너란 녀석은 제곱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됐습니까? 자, 왜 이런 약속이 필요하냐? 우리는 2학년 과정에서 유리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유리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수였어요. 이렇게 표현되죠. A, B는 정수가 되겠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유리수로는 지금까지 했던 이 생각들로는 방금 했던 그 x 값들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른 약속이 필요했고, 그럼 이건 유리수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 무리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야.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는 리얼 넘버라고 해서 실제 있는 숫자 말이에요. 1.3, 1.33, 1.35 이런 거 되고 있냐? 우리가 봤던 원주율 있죠? 파이는 3.14159. 그거는 순환소수가 아니죠. 순환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수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었습니다. 순환소수를 만드는 방법이 뭐였어? 규칙을 찾아서 같은 규칙을 생기는 부분들의 꼬리를 잘라서 분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꼬리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규칙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수로 만들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3.14159는 다 무리수가 되는 거고, 이 루트 2도보다 무리수다. 여러분 루트 2도 나중에 표현하기 좀 더 배우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것도 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어쩌고저쩌고 표현돼요. 근데 이게 규칙이 없어. 그래서 규칙이 없는 소수라고 생각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딱 두 개로 나눠져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오케이? 루트가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무리수가 맞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된 녀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담비야 유리수냐 무리수냐? 유리수. 그렇지. 아까처럼 배웠지만 뭔가 안에서 제곱되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거만 되는 이건 유리수야. 이런 거 함정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자 여기는 이 식을 읽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8이죠? 이건 제곱이고 이건 x잖아요. 8의 8 제곱 아까쯤에 이걸 이 식을 만족하는 이 x값을 해서 근이라고 했잖아요. 8의 제곱 근 이게 x다. 뭐라고? 8의 제곱근이 뭐야? 그게 x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8의 제곱근 x. 누가 여러분 8의 제곱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8의 여기 의라는 조사 조사라는 거 배웠는가? 조사 국어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는가? 이런 거 조사라고 하는데 여기 의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식을 계속 만들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8의 제곱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뭐야? 숫자가 아니고 8의 제곱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x값 몇 개가 나와요? 제곱근 8 음의 제곱근 8 두 개가 나오죠. 이걸 8의 제곱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너하고 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10 2의 제곱 근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된다고? 식을 10 2의 제곱 근이니까 이 x값을 뜻하는 거니까 뭐라고 한다? 너하고 너다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읽는다고? 제곱근 12라고 그냥 있는 거야. 뭐 장난치지나요? 같은 거 아닌 거면 달라.
12의 제곱근이고 제곱근 12야. 이건 어떤 숫자고 저건 뭐랄까 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책을 한번 쓱 훑어보면서 자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것들 한번 쓱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번 해보자. 초반이니까 여기 다 한번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여러분 여기서는 실수하냐. 뭐 여러분 당장 이거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뭐 좀 자본히 해주시면 되겠고. 시험 볼 때는 여기 말장난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선행과정 할 때 이 말장난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때도 시험 볼 때 이 말장난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게 핵심 아닐까. 자, 간다. 제곱하여 49가 되는 숫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식을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곱해서 뭔가 x라고 해보자. 그걸 49가 된다. 이거는 뭐야? 그럼 7하고 마이너스 7 아니야? 여기 봐봐. 49 제곱 그건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뭐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봐. 0의 보이지? 0의 제곱 0 하나 더 마이너스 9의 제곱 지도가 마이너스 9의 제곱은 뭐냐? 야, 음수. 자, 이제 약간 멤버 뭐지? x하고 x를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값이 여러분 양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지. 그지? 양수 곱하기 양수가 나왔는데 여기 음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안 되죠. x가 만약 음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0이면 0이 나와야 되지. 다시 한번. x값이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잖아요. 양수하고 양수가 되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0하고 0을 곱하면 0이 되는데 0 아니잖아.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이번에는 음수하고 음수를 곱했는데 그러면 양수가 나와야 되지. 근데 양수가 아니지. 뭔가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잖아.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값을 넣어서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지. 그럼 그 x값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케이?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이제 정리해줘야 된다. 뭔가를 제곱하게 되면 0이 나오거나 양수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야.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방정식 좀 딥하게 배울 때 아직은 아니야. 됐나?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것도 다음 수의 제곱근 거라고 다음 수가 뭐야? 25잖아. 예를 들면 25 의라는 편 주의라. 25 제곱 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5하고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0.01의 자, 여기 여기 식을 써가면서 해. 제일 처음에는 0.01의 제곱근이니까 뭔가를 제곱해 0.01이다. 0.01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응? 그 다음에 9분의 4의 제곱근이다. 잠깐 써도. 자,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01은 여러분 얼마야?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혹은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분의 4잖아.
9하고 사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64네요. 64의 제곱권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이런 것들 됐냐?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네. 이건 하나만 해볼게요. 다음 수에 여기 보이지? 이런 거라고? 이 다음 수가 이거잖아. 예를 들면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3이네요? 된다 이 말이지. 이건 양수니까 이거랑 같을 거고 이건 음수니까 이거 같을 거고 여기서 어떤 규칙이 발휘된다? 아 이거 안에서 제곱되면 두 개가 서로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6이잖아요? 4의 제곱이죠? 사라져서 4가 되겠고 4번 6하고 11의 제곱이죠. 36, 121 그러면 안녕해서 6분의 1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값이야. 하나의 값입니다. 저것들은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자, 8의 제곱을 또 이것도 또 착식을 하겠죠. 한번 해볼게요. 8의 제곱은 식이잖아요. 8의 제곱 8 제곱근 13 제곱근 이거는 Y네요. 정신 차리고 Y. X 제곱은 8이잖아요. Y 제곱은 13이니까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번 항상 주의해야 될 때가 의단이에요. 주의. 0 요거는 x값은 0 하나뿐이죠. 같은 게 두 개인데 하나다. 여기도 보이죠? 16분의 81 제곱근인데 그러면 4분의 9하고 마이너스 4분의 9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 제곱근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곱근 1.4는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곱근 이거 그냥이에요. 제곱근 1.4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의가 없잖아요. 잘 봐 이런 거는. 근데 이거 뭐야? 장난하냐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한다 이 말이지. 왜 거의 비슷해 표현이. 한 번씩 봐주시고. 다음에 한번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줬다. 우리는 아까 침에 어떤 걸 관찰했냐면 여기 안에서 뭔가가 제곱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렇지? 자 그러면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죠. 12는 안 되죠. 400은 얼마? 20의 제곱이잖아요. 뭐라고? 20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6분의 1은 안 되죠. 요거는 뭡니까? 100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사라지면서 요거 튀어나온다 이거지. 요거는 2분의 13의 제곱이니까 또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64. 그래서 3개다. 아, 근데 또 장난질이 슬슬 시작됐다. 뭐라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요? 제곱근 25분의 49라고 했잖아. 뭐 있어?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하면 안 돼. 우리는 약속했던 그대로 그냥 써주는 거야. 제곱근 이걸 제곱근 이걸 이러면 제곱 25분의 그랬더니 25분의 49는 5분의 7이잖아요. 5분의 7이죠. 뭐야 너? 이렇게 치면 탈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탈출. 자, 이것도 이거 먼저 바꿔내. 루트 16이잖아요. 루트라고 읽을게요. 루트라고도 있습니다. 장난치면 안 돼. 이거 장난에 빠지면 안 된다. 일단 탈출을 먼저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 4의 제곱근인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된다. 2하고 마이너스인데 뭐라 했어? 제곱근이 음의 제곱근이다. 음의 제곱근이니까 이거 b는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다 5배 하면 7이잖아요. 7하고 마이너스 2니까 답은 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기쳐놨네요. 14제곱의 제곱근이니까 이걸 써야 된다. 14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담비야 x가 뭐랑 뭐가 있나? 14랑 마이너스 14? 그렇지. 그죠? 근데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더 크다겠네. 그럼 A는 14고 B는 마이너스 14인데 마이너스 붙여 36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넘어가고 우와 그랬더니 끝나고 좀만 더 설명해. 자, 일단 좀 더 여러분들 풀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이건 일단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성질이다. 제곱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야, 여러분. 뭔 뜻이야? 설명할 게 없어. 우리가 방금 방정식을 관찰하고 그 약속들을 정하면서 이미 했던 것들이야. 뭔 말이냐? 양수 A의 제곱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를 제곱해서 x가 됐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이걸 x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관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라고? 너를 제곱하면 7이 되겠고 너를 제곱하면 7이 되겠고 이거 관찰했잖아요. 그거다. 그 다음에 안에서 뭔가가 제곱되잖아. 그럼 이게 지워지면서 이게 되는 거고. 자, 요건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계산하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지. 그럼 지우면 그냥 때문에 이거 그냥 지우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왜? 안에서 마이너스로 제곱되면 그 순간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이거는 뭔 뜻이다? 너를 제곱하면 7이다. 뭔 뜻이다? 너를 제곱하면 7이다. 해봤잖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관찰했잖아. 이렇게 제곱되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관찰했어.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 안에서 뭔가가 제곱되면 우리가 방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3을 쓰면 틀린다 이 말이지. 왜? 제곱된 수가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제곱돼서 튀어나오잖아. 그걸 놓칠 수 있으니까 음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뜻인 거야. 이게 마이너스 7이 아니고 뭐다? 플러스 7이다 이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 7이 플러스 7이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제곱에서 밖으로 나올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지. 뭐야? 뭔가가 밖으로 제곱해서 나올 때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거? 이게 뭐야? 절대값 개념이다. 여러분 절대값 우리가 풀어주잖아요. 여기는 이 숫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절대값은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0이나 양수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걸 풀 때 어떻게 풀냐면 절대값 개념을 써서 그냥 이걸 지울 때 이걸 지우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무조건 계산된 값은 0 이상이 될 것이다. 왜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안 쓸 거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걸 생략하고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중간에 절대값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 절대값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에서 제곱되면 무조건 없을 거야. 그래 놓고 여기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손을 대지 말고. 여기가 만약에 음수잖아. 그럼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되고 있냐? 다시 한번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제곱근의 정의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거를 제곱하면 7이 된다는 걸. 두 번째. 똑같이 관찰했지만 뭔가를 제곱하면 사라진다 이거지. 이 두 번째. 근데 음수를 제곱하면 사실 양수로 바뀐다는 사실이고 근데 이거 함부로 없으면 좀 틀린다 이 말이지. 왜? 음수일 때 양수로 바뀌니까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쳐주세요.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지. 왜냐? 자, 마지막. 자, 이제 제곱근의 대소관계다 이거지. 담비와 정사각형의 땅이 있다 이거지. 여기 정사각형 뭐의 땅인데 여기 한 면의 길이는 뭐라고 그래야 돼? 유튜브 그렇지. 지성아 이거 뭐라 그래? 누가 더 길어? 유튜브 루트하고 루트 7하고 누가 더 길어? 루트 5가 길어 루트 7이 길어 담비. 7 7이 더 길잖아요. 여기 땅이 더 크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관찰이 가능하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1이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101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제곱근 안에 숫자가 크면 그냥 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고 있냐?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거 마이너스면 플러스면 당연히 플러스가 큰 거잖아. 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관찰이 뭐다?
제곱근 안에 있는 게 크면 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뭐라고? 101이고 99야? 어디가 더 크다. 오케이? 여기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좀 문제 풀면서 가보시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뭔 뜻이라고? 너를 제곱하면 3 이런 뜻이 거지. 이것도 너를 제곱하면 안에 있는 10 튀어나오는 거. 자, 이거 좀 주의해야 되죠. 이것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루트 0.5는 너를 제곱하면 0.5가 된다는 뜻이잖아. 이거 0.5야.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냥 제곱되면 안에 될게.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옵션을 줄 건데 안에서 제곱될 때. 안에서 제곱될 때는 주의하자고 했다. 음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를 살포시 붙여주기로 했죠. 됐냐? 그냥 지우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하나 더 붙였냐? 마잖아. 여기 마이너스가 홀 속에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뭐를 해? 2번 한번 해볼까? 169는 13의 제곱이죠. 어떻게 하자고? 그냥 묻지도 따지는 지우자. 그리고 지우자. 근데 이게 음수잖아요? 그럼 뭐 하자고?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준다. 지금 여기는 다 사라진 상태야. 이거는 이렇게 사라진 상태야. 여기 있지? 그럼 여기 13이고 마니까 마이너스에서 됐냐? 복잡하게 생각해보자. 그냥 지우고 안에서 제곱돼. 안에서 제곱될 때만 주의하자. 이것만 계속 주의하는 거야. 안에서 제곱. 그것만 주의하는 거야. 안에서 제곱될 때만 주의하자. 뭐라고요? 아니 그냥 지우라고. 근데 음수잖아. 그러면 그냥 살짝 앞에 여기 살짝 앞에 여기 사라진 거야. 이건 그냥 제곱권 정의죠. 그러니까 플러스 3이고 나누기 0.6은 여러분 10분의 6이잖아요.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뀔 때는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안에서 좀. 이 얘기 나왔다. 질문 들어간다. 네 문제 다 들어간다. A 값이 0 이상 있다. 우리 이렇게 안에서 제곱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지우면 돼요. 통째로 다 지웠어요. 지웠다는 건 너가 하고 너가 지금 통째로 다 사라진 상태야. 뭐만 남았냐면 가로치고 이해만 있어. 우리 항상 통째로 본다. 담비야 이건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손댈 필요 있어? 없다 이거지. 오케이? 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안에서 제곱해서 지워. 자, 지성아 이건 양수냐 음수냐? 음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한다 이거지. 그러면 마마니까 플러스 6. 담비야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되냐? 답이 뭐냐? 7. 그럼 틀렸다. A 값이 음수잖아요? 그럼 7A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니까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붙여주기로 했다. 마이너스. 지성아 이건 답이 얼마야? 그렇지. 이거 통째로 보는 거야 항상. 통째로. 뭐라고? 통째로. A 값이 음수라는 거는 이 전체는 양수란 얘기잖아. 손대죠. 오케이? 연습해야 돼. 무조건 지운 다음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통째로 파악해주세요. 뭐라고? 통째로. 통구이. 통째. 뭐라고? 통째.
담비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 지서가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저기 음수가 있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지? 5하고 7하고 누가 더 커요? 5가? 마이 7. 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7이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 2학년 때 배웠잖아요. 양쪽에다가 부등식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부등호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마이너스를 양쪽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냐? 이게 첫 번째고. 아니 장난하시나요? 여기가 0이잖아. 여기 루트 5잖아요. 루트 7이지. 그지? 10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제곱근을 모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모자를 쓰고 있고 얘는 모자를 안 쓰고 있잖아. 비교가 잘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둘 다 모자를 씌우겠다 이 말이야. 사실은 아까 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되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6은 그냥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6은 모자를 씌우면 6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모자 썼지. 둘 다 모자 썼으니까 그냥 비교해. 40하고 36이잖아. 누가 더 커? 모자 안 썼어? 야 모자 좀 써라. 날도 더운데 모자 좀 써. 모자 씌우면 그냥 이게 딱 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그죠? 야 날 더운데 모자 쓰라니까 모자 써 빨리 써. 얘는 왼쪽으로 4만큼 간 거, 얘는 왼쪽으로 6만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멀리 떨어졌어? 왼쪽으로? 얘가 저 멀리 가야 돼. 아니야. 이건데. (3번하고) (4번을) 지금 풀어보십시오.